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행 대행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하포구 교방동, 산호동, 오동동, 자산동, 하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하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선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해양신도시, 도성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고, 첫 번째로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매 행감 때마다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드렸지만 첫 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했었고, 이듬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점, 사업이 진행 사항이 절차적으로 늦어지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도시 사업소장님 모시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도시 사업소장 박현우입니다. 네, 일단 동영상 틀어주시죠.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2020년 6월에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폐쇄 계획 이후 지금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성동 문화공원은 조성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2025년 6월 현재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이 55%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못 가보셨을 의원님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네, 소장님,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개요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경남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그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일원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상촌을 폐지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TF를 구성해서 4차 회의에 걸쳐가지고 폐쇄 결정을 내리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한테 편익과 생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상률은 55%지만 총 사업비 250억 중에 집행되어 있는 게 128억으로서 총 집행률은 51%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전체 예산 중에 88%가 보상금입니다. 보상하고 나면은 이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끝나고 철거가 된다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되는 보상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우리 이 문화공원의 일정은 원래는 몇 년도에 이제 준공나는 내용이죠? 2020년 9월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 실시계 인가를 받은 그 기일이 2024년 6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기재정지방상의 어떤 기간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네, 원래는 2024년도에 끝났어야 될 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주민들께서 얼마나 사실은 불편하시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리고 이 유해 환경이 계속 노출돼 있는 게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원 시민의 오랜 영험이 담긴 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미보상 필지가 21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필지가 원래 사유지가 69필지 중에서 미보상이 2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9필지는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정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조성계 결정 이후에 이제 2023년 1월 이후에 이제 성매매 직결지가 이제 폐쇄된다는 그 소문이 나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9필지 중에 60필지에 해당되는 그 보상 대상자들이 협의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보상에서 협의 매수 보상하는 게 제일 원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협의 보상을 갖다가 진행하는데 거기서 12필지 조금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 불만을 가지고 지금 이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실시계 인가가 난 게 2024년 6월이기 때문에 그때 보상 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그 협의 보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올 4월부터 진행하게 돼서 조금 그 병행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어서 지연이 조금 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69개의 필지 중에 9개는 처음부터 2년 전부터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공탁이라든지 거소 불명자라든지 고시 송달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건 진행하지 않고 이제 이대로 그냥 보상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만 미리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21필지가 남아 있는 것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병행을 했더라면 지금 이 미보상 필지가 이렇게 남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다 되면은 철거를 빨리 할 수 있고 철거를 빨리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보상 사유지 4필지 중에서 이제 21필지가 미보상이 됐고 9필지는 연락이 안 되고 나머지 필지 중에서 4필지 정도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벌써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이미 법원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매 절차에 지금 감정평가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토지 보상은 지금 못한 상황이지만 위에 건물이 있는데 네. 건물의 부분에서는 사실 그 해당의 당사자들이 이제 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이렇게 단속에 대한 벌금을 못 내 가지고 아마 거기에 압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제 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직접 이렇게 압류권자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하고 이제 압류에 대한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 검찰청에 있어 지금 압류를 걸은 건축물이 9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금 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과 관계없이 별도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사실은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부 미보상 업소에서는 아직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이번에 시정 질문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관할 파출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뭐 올해 적발된 건수는 없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뭐 월 1회 한 5회 정도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동시에 저희들이 좀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그 공원을 빨리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PT를 보시면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딱 하루 밤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있으면서 했을 때 지금 길에서 저분이 차에다가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25년도 길에서 이런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방치했다면 이거는 어쩌면은 방치이자 방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장님은 질의했을 때는 모르셨던 것 같고 부서에서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런 제보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 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전에 이렇게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이번에 시정 질문 나오고 난 뒤에 좀 듣게 됐습니다. 현장을 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보상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이런 일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상 완료된 4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 건물주, 임차인, 이주 대상자 모두 다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까? 실제 이제 토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에 압류된 그 빼고는 이제 완료돼 있고 네. 임차인의 이주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한 41명 중에 22명은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19명은 이제 신용불량자라든지 이주 정착금에 조금 그 비용 때문에 조금 네. 현재까지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신용불량자라서 지금 이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보상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쩌면 우리 지금 담당 과에서는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실제, 다른 네. 타 기관이나 뭐 타 이런 이제 협업을 위해서 관련 전문 기관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 지급을 원칙이 이제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금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현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카드라든지 계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인데 신용불량자가 이제 이게 해당되는지 여부에서 이제 조금 법률 자문을 구해봤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금액이 만약에 압류 금액이 많고 작고에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이제 그 질권 설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은행과 협의해서 일단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 그게 어렵다면은 저희들이 공탁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도 남고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보상 필지 중에 이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네. 국공유지 20필지가 한 군데도 이제 저희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20필지를 보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유지인 공유지 3필지를 제외하면 국유지 중에 기재부 필지가 13필지, 국토부가 4필지입니다. 거기서 도로에 해당되는 부지를 뺀 10필지 정도가 이제 그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협의 보상이 가능하고 수용 제일까지 가지 않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 네.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협의 보상 중에 있고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조금 이렇게 하지 못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유지 보상에 조금 그것도 협의 매수 신청된 보상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병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늦게 진행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국공유지를 이제 한 필지도 보상하지 않았고 이랬던 부분이 절차적으로 많이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업소가 이제 국유지 위에 있어요. 불법 건축물인데 이 불법 건축물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검찰청 압류 그 사항이라서 일단은 뭐 별도로 공탁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한 계획입니다. 빠른 네. 조속한 시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보상이 2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보상을 하면은 그 부분을 바로 철거를 했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매수 신청 들어왔을 적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상 불만 쪽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올해 처음 이제 시작될 거고 계획 자체는 일괄 철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부지의 특성상 네. 사실 일괄 철거보다는 부분 철거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조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또 다른 결과를 얻었겠죠. 조금은 많이 철거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철거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2024년에 예산액 81억 중에 절반가량만 집행이 됐습니다.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지 우선 매입이나 공탁 절차라든지 아니면 철거 비용, 이주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들을 이제 그대로 예산을 이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에 협의를 임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실시계 인가 고시를 2024년 6월에 하고 보상에 대한 절차를 올해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2월에 해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있어도 절차적으로 앞에 했어야 되는 절차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입구 간판에 보시면은 자료 화면 넘겨주세요. 입구 간판에 보시면 63 정화 추진위원회라는 간판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80년, 90년대 성매매 직결지의 그 업주들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고 한 3년 전에 이 조직이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주 단체 모임 간판이 아직도 이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해당 건물들의 항공 사진입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 오래된 건물에 어쩌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곳에 불이 나거나 붕괴 사고가 있거나 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전기라든지 뭐 수도 이런 걸 다 끊었지만 현 상황에서 이제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재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책임이 일단 있을 보이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인 공사 시행 발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내에 한번 공사 발주 시행을 만약 계획대로 한다면은 그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사고 나면 부서에 대한 뭐 관리 대책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바로 철거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위험성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지금 안에 이제 이렇게 그 뭐 검찰청의 압류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거 또 보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 돈이 작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약간 늦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조금 빠르게 정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사업구역 주변에 어린이집 유아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갔을 때도 여러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 차량이 통행하고 있을 때 임접 어린이집이 3개 정도 있거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여인숙 간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해 표현 물들이 아직도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철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이 완료된 부분들은 다 철거를 했지만 아직까지 비보상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압류 건물에 대해서 별도 공탁을 진행해 가지고 그 공탁 철거되면은 바로 철거를 진행하고 또 실제 이제 수용 재결이 올해 이제 10월 정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아마 연내에 하게 된다면은 그 시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저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저거는 지금 저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협의를 했을 적에 네.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이제 이렇게 그 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도 나 있고 연말에 이제 그 실제 발주가 된다면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철거가 가능하다면은 그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못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유해 환경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입구부터 해서 유리 커튼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유해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실제 이제 전체 공사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발주 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 빠르게 좀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거 순서도 어쩌면은 이런 유해 물이 많이 있는 것부터 철거를 했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빨리 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이제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 보상계획 연락 공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6월에 이제 감정평가하고 7월에 보상하기 상정해가지고 통지되면은 아마 10월 정도에 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재결이 된 이후에는
연내에 공사 발주와 지금 남아있는 공정들에 따라서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은 원래 공사 기간이 2027년 연말까지지만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더 땡겨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원래 일정대로면 2027년도 12월 달이 준공 계획으로 현재로 잡혀 있는데 2026년 6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27년 6월 정도로 한 6개월 2027년 정도 네. 땡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되어 있는 이제 문화공원 부지를 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철거 예정지로 대상지로 문화공원으로 잡아놓은 이 구역을 철거하게 되면 남는 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들입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소장님? 예, 현장은 가봤지만 저 뒤쪽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철거 구역이 이제 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골목을 지나가면 이거 철거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원 조성 구역 확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이런 내용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구역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문화공원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 사업의 어떤 신청 여부도 한번 논의를 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행정 절차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사업은 착수와 추진이 더 빨랐을 겁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단순한 도시 미관 정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직결지의 폐쇄는 여성 인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랜 시간 착지와 유린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은 과거의 어두운 구조를 끊고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서성동 일대는 그간 범죄와 불법 행위, 청소년 유해 환경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문화공원 조성은 도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상권의 침체, 도시의 슬럼화를 방치하시지 마시고 실행력 있게 책임감 있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창원시장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차피 이제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려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창원시장 권한대행님 혹시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원 현장 네. 하십니까? 업무 공식적으로 간 적은 없고요. 그냥 다른 일 보면서 아마 그 현장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저 잘 아시겠지만 푸른도시 사업소는 제 업무 소관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가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한 번씩 갑니다. 예를 들어 제왕산에 모노레일이 뭐가 있다 그러면 제 업무는 아니지만 네. 일 있을 때 진해에 갔다가 제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가서 제왕산 모노레일 타보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두 번 가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현장 가보시니 어떠셨어요? 흉물스럽죠. 네, 흉물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방금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장께 말한 것처럼 일단 보상이 빨리 진척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미 기보상된 그 건물주라든지 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렇게 빨리 좀 어쨌든 좀 빨리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안 돼서 약간 늦어진 감이 있으니까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 편성 때 조금 힘을 내년도 써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실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래된 건물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대책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처럼 담당하는 그 소방 인력, 소방서 그리고 담당하는 파출소 이쪽하고는 저희들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나 또 일탈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그게 더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간 협력의 문제니까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또 본 의원이 현장에서 또 사실은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담당 소관서가 마산 서부서인 걸로 압니다. 그 소관 서부서 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파출소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성매매 그게 지금까지도 저런 호객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경찰서도 뭐 인지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아직 좀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 저희들 그 기관장에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양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차 공모 사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님, 이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차 공모 사업에 대한 재판. 5차 공모 사업 네. 관련이십니까? 5차 공모 사업에서 저희 시청에서 승소를 했고요. 저희들은 일단 4차든 5차든 다 이미 뭐 이전에 좀 합리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되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다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법적 소송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적이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차 공모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판 결과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지금 항소를 네, 알고 신청을 있습니다.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대처 방안을 항소로 들어왔으니까 2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4차 공모 사업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차 공모 관련해 가지고 최종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4차 공모 관련 결과에 네. 따른 재평가를 하라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부분 대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4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판결,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들 재평가를 위한 절차를 지금 안에 내부 검토 그리고 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법원에서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또 법적 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4차 공모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기는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을 하면서 5차 공모 사업에 대한 재판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예, 저희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5차에서 이미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뭐 2심에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1심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기라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4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타임 스케줄에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마산 하포 구민들은 빨리 진행되기를 저도 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쩌면 지금쯤이면 준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네. 시간 차가 지금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가 착수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이 주위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주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한 사업, 물론 뭐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조속하게 추진돼서 구마산 지역이 좀 더 활력을 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양신도시가 좋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장님들의 지금 질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쩌면 둥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도성 관련해서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혹시 도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도성 수차례
네. 가봐서 업무적으로 간 건 아니고요. 다 네. 개인적으로 뭐 가족 왔을 때 갔다든지 개인적으로 들어간 게 거의 한 대여섯 번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도섬 방문하시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바다를 들어갈 때 네. 배 타고 네. 가는 게 기분 좋고요. 네. 들어가서 섬과 바다를 같이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시민들께 또는 관광 오시는 분들께 좋은 하나의 즐길거리,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섬 활성화 계획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도섬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개인 생각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네. 당연히 개인 생각은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섬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단 해양 신도시라든지 네. 또는 그쪽 지역하고 연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또 민간 사업자 또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에 우리 도섬 같은 경우에는 종합 개발 계획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개의 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6개의 시설이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계획에 미조성,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한 지가 1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현실에 맞는 용역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새로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선착장 문제하고 선착장 인근에 있는 잔디밭하고 그게 편의시설 정도만 있던데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네.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네. 그런 게 조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섬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보도교 건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아직 뭐 착수도 안 했지만 어떤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행교 이야기는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게 네. 아직 어느 정도 한다 안 한다 의사결정이 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또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우리 저희들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네. 그냥 국비 관련된 문제도 네. 있고 또 해수청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단지 그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해양 신도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 보행교 그 말씀이십니다. 네, 올해 용역을 이제 시작으로 부서 계획상으로는 2029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네. 직무대행님께서도 조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섬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유람선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네, 조금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은 도섬은 무인도기 때문에요. 네. 법령상에 그러니까 유도선법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네. 요금 할인이 가능한 그거는 법적 요건은 그리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관람객이나 또는 창원 시민이 관광객이나 창원 시민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도선 업체를 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아마 약간 나중에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되고 그런 단계에 가면은 아마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조례가 없으면은 그 관련된 예산 지출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일단 네. 저희들 그거 법적 검토를 하고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섬 이제 입장료가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창원 시민들도 들어가기 조금 부담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창원 시민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할인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 마산의 부흥가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고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